네, 안녕하세요. 조준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은 국제 정세와 또 경제 환경 등이 변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코로나가 발발했을 2020년 3, 4월쯤에 급격하게 폭락했다가 점차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경제 둔화가 현실화되는 마당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미국 정부 등에서 달러화를 엄청나게 많이 풀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 돈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갔죠. 그래서 주식 가격도 꽤나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고요. 오늘은 이 주식시장 중에서도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에 유망한 먹거리는 뭔지,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주로 대기업들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기업들이 다 코스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코스닥에는 주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소속해 있어요. 벤처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상장하는 데 있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코스닥으로 그런 중견기업들, 좀 작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고 탄탄한 대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은 다 코스피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몸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탑10 기업들을 제가 추려왔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부동의 1위이죠. 그 다음 2위, 3위, 4위, 5위 따다다다다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 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바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높이 올라와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많아질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반도체겠죠. 정말 반도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탑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만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사업부도 있고 무선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업부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있는 거고요. 가전과 스마트폰에서 미래 세대로 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인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뭔가 가전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인공지능을 좀 힘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 IoT,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삼성전자가 그게 강점이에요.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휴대폰이나 노트북만 만들지 않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가전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의 어떤 브랜드로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그런 전자기기를 다 통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것이 사물 인터넷 생태계로 연결된다면 정말 그 편리함 그리고 그 소비자가 누리게 될 혜택이 정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스마트폰을 확보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3, 4위 기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이거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고요.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국민회사라고도 불리고요. 네이버는 국내 그 포털업계 압도적인 1위고요. 카카오는 국내 메신저 업계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를 그래서 단순히 포털 사이트, 뭐 채팅, 그 메시지 어플 사이트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 얘네들을 설명하는 것도 AI로 귀결이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인공지능에 있어서 정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통된 특성은 플랫폼 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한다는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업자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이 플랫폼이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수록 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이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뭐 기술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기업들은 이익을 얻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과 이 플랫폼이 결합되면 그 시너지가 엄청 될 건데요. 네이버에 AI 하시면 클로바가 있죠. 근데 이 클로바가요, 단순히 뭐 유치한 그런 AI가 아니라요, 네이버에서도 정말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정책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보다 더 거대한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리는 기술인데, 전 세계에서 구글이나 이런 네로라 하는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분야예요. 네이버도 포털 사이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에 적합한 최적화된 데이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정말 힘쓰고 있고요. 또 네이버에 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이버는 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기술들도 정말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잘 여러분께 드러나진 않지만 네이버 AI 랩스라는 그 랩이 있어요. 산하의 연구기관인데, 이 AI 랩에서 로봇들, 우리가 서빙 로봇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목적 로봇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죠. 라이더 센서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 산업에서 필수적인 그런 키워드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도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죠. 전 국민이 쓰는 그 메시지 어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들과 그런 플랫폼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됐을 때 그 엄청난 시너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키워드, 인공지능 플랫폼, 하나 더 더하자면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더해보자면 로보틱스 기술도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카카오도 자율주행에 뛰어들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6위 기업 LG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LG화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고 계시나요? 네, LG화학은요, 배터리 업계. 근데 LG화학 이퀄 배터리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LG화학에서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뭐 생명과학을 하는 부서들도 있고 화학을 하는 부서들도 있는데, 사실 LG화학이 배터리업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LG 산하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회사의 관계는 뭐냐면요, 원래 이 배터리 사업부가 LG화학의 부서였어요. 이 LG화학이라는 기업 산하에 있는 부서였는데, 워낙 이 업계가 커지고 중요해지다 보니까 분사를 한 거죠. 회사를 떼어내서 독립적인 회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다만 LG화학이 이 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냥 뭐 같은 기업이다라고 어떤 주식시장에서는 인식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LG화학이 벌써 시가총액 6위에나 자리를 해 있는데요. 그만큼 배터리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배터리. 다 어디에 사용되겠어요? 전기자동차죠. 지금 전기자동차의 단연코 1위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테슬라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계들도 정말 빠르게 뛰어들고 있어요. 다들 뭐 2030년, 2040년에는 우리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만 출시할 거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업계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기차의 절반 이상은 배터리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기차에서 배터리 의존도는 정말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터리 기술의 개발,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확대에 따라서 이런 업계들도 성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위험 요인은 하나 있는데요. 배터리 업계들이 국내에서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밑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원래 배터리 시장 독점을 거의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도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깜짝 선언을 했죠. 배터리 자체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회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완성차 업계들도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전기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배터리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가총액
7번째 삼성전자 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랑 뭐가 다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라고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이 우라는 글씨가 붙은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는데요. 우량주와 일반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량주의 특징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배당금이 일반주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100주가 있다면 그 100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선주는요, 그런 의결권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우량주의 장점은 뭐냐면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분기별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뭐 그 주식의 1%, 주식의 뭐 0. 몇 %를 줘요. 되돌려줍니다. 그걸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상대적으로 이 삼성전자 우선주 가격이 보통 원래 주보다는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 두 개의 주식 차이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긴 한데 다른 우선주들을 보셨을 때 현대차 우 있거든요. 네, 좀 더 많이 싼 그런 주식이 되겠죠. 7번째 했고요. 8번째는 삼성 SDI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삼총사, 배터리 삼총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 SDI는 좀 적극적이진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많은 업계들, 많은 자동차 업계들과 협력하면서 배터리를 다 탑재하고 있거든요. 현대차에서도 탑재하고 뭐 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그거에 비해서 좀 적극적이진 않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유일하게 흑자를 낸 기업이기도 합니다. 나머진 적자였어요. 왜냐면 배터리 막 불나고 하면서 리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는 독자적인 그런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아직까지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두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되겠죠. 기아도 원래 기아차였는데요. 최근에 사명을 변경하면서 기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휘발유차, 경유차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에 발목 잡힌 회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빌리티 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 의식이 묻어나고요. 특히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급격하게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전기차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대차가 전 업계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전기차 탑5 안에는 듭니다. 테슬라가 당연히 1일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나서고 있고, 적극적으로 뭐 아이오닉이나 뭐 GV60나 이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기아 자동차도 EV6, EV9 이런 전기차 모델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장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대차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뭔가 드론 형태로 해서 무인 항공 모빌리티를 좀 앞장서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전 세계 업계 1위인 기술이 하나 있죠.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수소차 분야에도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상용화됐을 때 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가총 10개의 주식들, 10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기업들의 좀 특성이 달라요. 그렇죠? 뭐 반도체, 뭐 AI, IoT, 플랫폼, 빅데이터, 로보틱스 자율주행, 배터리, 자율주행, 전기차, 모빌리티를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 기업들이 뭐 주가가 뭐 압도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몸값이 비싼 이 10개 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미래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시고 뭔가 기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이 그대로 미국 시장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키워드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주식에 대한 친근감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키워드들, 기술 키워드들을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